아, 중형군 감사해요. 얼굴 보여줘서. 아들인데, 아들. 쌤 아들도 20살이에요. 우리 중형군 20살이대. 자, 좋습니다. 중형군 또 이른 나이에 또 이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려고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게요. 제가 녹화도 해드리고 있고요. 녹화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좀 부족하신 부분들 조금 찾아주셔야 돼요. 부족하신 부분들 다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뭐 해외 취업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중현 군도 그렇고, 우리 하영 씨도, 아직 대학생? 졸업하셨나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왜 요즘 해외 취업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한 시간 정도? 길게는 한 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멘토링도 해드립니다. 돈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안 받고요. 1대1 멘토링을 제가 다 해드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멘토링 요청하시면 본인들한테 맞도록 또 설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아, 요즘 걱정되지? 그죠? 네, 요즘 취업이 많이 쉽지가 않죠? 그죠? 저는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 취업 창업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23년째 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뭐 청주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금년도에 6.3 지방선거 이후에 충북도지사 당선하신 그 도지사 당선자인 신용한 도지사 당선자님하고 2013년도부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취업 전문가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강의는 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매주 무료로 그냥 재능 기부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강의 듣고 또 우리 중용군 같은 경우는 시립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쌤하고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7개 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많은 대학의 강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 소개는 요 정도만 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영상인데 넘어갈게요. 요 페이지는. 여러분 보세요. 그죠? 20대들이 분노하고 있죠. 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가 벌써 이미 150만 명 이상이 돼버렸고요. 20대만 41만 명인데,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볼게요.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들이 만 39세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만 39세까지예요.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들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내가 어떤 게 잘 맞을지, 어떤 일이 잘 맞을지 몰라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76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심각하죠. 참, 뭐, 좋은 소식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와 SK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약 4,100조 정도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도약 3대, 삼대 산업으로 투자를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도 내걸었는데, 뭐, 좋은 길은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건 또 언제 또 그게 풀릴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계획인 것 뿐인 거지.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202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만큼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체감이 안 돼요. 왜냐면,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그럴까? 뉴스에서, 뭐, 언론 보도 기사에서는 많이 접하지만, 언제 체감을 하시냐면요, 졸업하는 시점이 되면 체감을 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또 혹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한 달에 250만 원 받을래, 350만 원 받을래라고 했을 때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350만 원 받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요. 350만 원 이상 주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들이 이 대부분이고 대기업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뭐 진짜 바늘에 바늘구멍처럼 더 어렵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알바로 지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음, 우리 중년군 잘 알아야 돼.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쌤 대학생 때, 쌤 20대 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을 보자고.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했냐면 기업들이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점이 좋고 공인 어학 성적이 좋고 그리고 해외 연수 경험도 있고 관련 자격증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회사의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지원을 하시면 기업에서 스펙이 좋은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요. 네, 트레이닝을 시켜요. 신입사원 교육 훈련 과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를 시켜서 이들이 잘하는 곳 일의 부서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게 과거 15년 전, 20년 전이었고요. 지금은 어떠냐면요. 이제 기업들은 신입사원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을 찾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예, 근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돼요, 입장을. 만약에 우리 중영군이 이재용 회장이라고 보자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요. 굳이 일도 못하는 애들을 채용을 해서 월급 주면서 밥 사 먹여 가면서 회식 시켜가면서 일도 가르쳐 줘야 돼. 그럴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아,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봐요, 여러분. 저도 삼성의 노예예요. 삼성 휴대폰 쓰고요. 스마트워치 쓰고요. 삼성 노트북 쓰고요. 삼성 컴퓨터 쓰고요. 아니,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잖아, 그죠? 그러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도 뛰어들고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산업부터 해서 많은 곳에 기업들이 많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하는 삼성에서 만드는 이 휴대폰을 여러분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만들까? 아니죠.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이 다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상품, 혹은 재화나 용역,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특히나 서비스까지도 이제 내수 시장, 대한민국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의 박준영 회장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지 않겠어요? 그죠? 글로벌 역량. 글로벌 역량은 뭐냐면, 글로벌 조직 환경에서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글로벌 역량이라고 해요. 그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연 씨도 그렇고, 우리 윤정 씨도 그렇고, 본인들이 기업의 회장이고 사장이야, 대표야, 인사 담당자야, 면접관이야. 그러면 과연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그만큼 트렌드가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하시는 건 좋긴 좋은데,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 트렌드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트렌드. 왜 이렇게 상황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실제 방송에서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뭐 경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친구들, 또 대학교 재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포트폴리오, 직무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글로벌 현장 실습이라든지, 뭐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고 나서는 인턴십, 그리고 졸업 후에는 나중에 취업까지 연결되는 구조들이 있는데, 해외 취업은요, 피해 사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잠깐만 바꿀게요,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쌤이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어, 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디즈니 크루즈 아시죠? 그죠? 네, 크루즈사. 네. 크루즈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크루즈 승무원. 예. 크루즈 승무원을 크루즈 승무원이라는 건 뭐 디즈니 크루즈, 그다음에 로얄 캐리비안 등과 같은 전 세계 35개사의 크루즈 승무원 채용을 한국에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크루즈 승무원들 역시나 해외 취업이에요. 실은 어제 했어요.
예, 어제 했는데 신청자는 한 80명 정도 되시고요. 80여 명 되시고 실제 들어오신 분들은 한 50명 정도 들어오셨고요. 벌써 2회차입니다. 2회차. 그래서 많은 지금 벌써 한 저희가 진행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크루즈 승무원 하겠다라고 지원하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세요. 예, 그 정도로 요즘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들 또 지원하겠다고 도전하는 분들이 꽤 많아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루즈 승무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가시냐면 크루즈 승무원 한 1년 정도 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김해국제공항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승무원, 또 대한항공이나 일반 항공, 그 뭐 아시아나처럼 일반 항공사의 행정직, 일반 행정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크루즈 승무원 1년 다녀오신 분들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외항사입니다. 외국 항공사, 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항공사, 싱가포르 에어라인 이런 곳에 취업을 많이 연계하고자 하는데 스펙을 쌓고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만큼 지금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보는 청년 실업,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뭐 많이 조금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가장 문제가 우리 청년들의 실업입니다. 특히나 우리 중형군처럼 뭐 쌤 아들이잖아, 그죠? 쌤 아들도 20살이니까 대학교 1학년들생들이 꽤 많이 오세요. 꽤 많이 문의하시고, 왜냐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짜려고 하는 거야. 우리 중현이는 쌤이 계획 짜줄게. 쌤 아들하고 똑같이 짜준 계획이 있어. 예, 나중에 짜줄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세 분밖에 안 계시, 네 분 계시지만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그죠? 예, 아, 나 취업할래. 아니야, 나 창업할래. 어, 파트타임으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예, 알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는 여러분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캡처를 뜨셔도 돼요. 하나 해놓으세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됐죠? 자,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펙. 많이 들어보셨죠? 스펙이라는 거는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취업 신종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스펙에서는 9종 세트, 과거에는 3종 세트, 뭐 5종 세트, 7종 세트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9종 세트까지 해서 멈춰 있고요.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CS라는 직무 중심 채용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많이 해요. 근데 매년 트렌드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직무를 잘한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뭐 예를 들어서 자세나 태도가 맞지 않은 이런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요 제가 밑에 하단에 빨간색으로 기재해 놓은 이 6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쌤 지금 해외 취업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국내 취업만 얘기하고 있어요. 국내 취업하고 해외 취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국내 취업을 하시든 해외 취업을 하시든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내가 지원하는 산업 직종에 맞춘 나의 전공과 성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4.5 만점에 4.0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산업 직종, 산업 분야가 과연 산업 분야랑 연결된 나의 교과목, 학교에서 수업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발표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특히나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공대생들은 연구실에서 하시는 것들 많죠, 그죠? 이런 교과목의 성취도를 봅니다. 이해되시죠? 즉, 과거에는요, 자소서 5대 항목이라 그래서, 뭐,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뭐, 학창 시절, 지원 동기 및 포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소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죠? 1번,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뭘로?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2번, 예, 지원자가 선택한 지원자가 선택한 직무에, 왜 이 직무를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경험과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리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나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커리어 분석이라고 해요.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 인턴십.
인턴십.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굳이 뽑을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턴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도요, 인턴십 역량으로 만들 수 있고, 직무 역량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단, 내가 어떤 부분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턴십과 직무 역량을 같이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준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남자들은 군에서 했던 경험들도 직무 영향이 되고 인턴십 경험이 됩니다. 단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병을 했다라든지 이래버리면 조금 애매해지겠지. 그죠? 예, 내가 지원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글로벌 역량.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글로벌 역량은. 워낙 뭐 글로벌 역량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글로벌 역량을 한 개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금년도 2월 달에 삼성이 발표했어요. 음, 삼성의 직원들이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보통 한 13만 명에서 한 14만 명 정도 되고요. 예. 반대로 외국 인력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삼성이 금년도 2월 달에 발표한 건 3월 달부터 모든 업무를 영어로 하겠다. 문서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글로벌 역량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중형군도 그렇고, 오늘 뭐 하영 씨, 윤정 씨, 토익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토익 성적이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공채부터 시작을 해서 공채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가 있는데 공채에서 뭐 신입이든 경력을 채용하는 공채 채용 기업들 중에서요. 토익 성적을 보지 않는 기업들이 87.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토익 스피킹이나 토스 혹은 오픽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말하지 못하는 영어의 실력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제2 외국어 같은 것도 해놓으면 아주 좋아요. 제가 어제 한 청년이랑, 오늘인가요? 한 청년이랑 그 멘토링 하면서 제가 1대1 멘토링 해주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Our mother language is Korean. And also our first language is English. My second language is to speak Chinese or to speak Japanese or to speak Spanis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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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at.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한국어는 우리의 모국어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first language는 영어가 됩니다. 그죠? 일본에 가도 일본어를 못해도 영어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요. 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죠? 네, 아랍 쪽이 조금 어렵고요. 러시아 쪽도 뭐 영어 쓰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데 가더라도 영어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내 세컨 랭귀지가 뭐 중국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역량 아주 중요하니까 과연 내가 글로벌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무 적합도예요.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건데 그 일이 정말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고 성적에 맞춰서 전공이 선택이 되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적합도예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생기고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우리 중형군도 그런 생각할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지나가는 곱비리들이나 중비리들 보면 아이고 이 새끼들 뭐 이런 생각 하잖아, 그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막상 회사를 가버리면 취업을 하면 20대만 있는 건 아니거든. 가면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60대, 심지어 뭐 임원진들 같은 경우는 70대까지도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 그죠? 예,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친구들이 정말 회사에서 잘 버틸 수 있는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엄마가 회사로 전화하는 거. 쌤은 경험이 있어요. 예, 쌤은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쌤이 회사를 운영할 때, 예, 어떤 어머님이, 우리 직원의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 애한테 월급을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친구인데 데리고 와서 일 시키는데 엄마가 전화 와서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직 적합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뭐 크게 우리 중형군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요거 부분 설명해 드리고 갈게.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필요한 스펙들이 있어. 극기나 이색 경험 이런 거 할 필요 없음. 한자 한국사 필요 없습니다. 대학원도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공인어학 성적 뭐 그냥 그래요.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회계사 등과 같은 고급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면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을 하셔야지만 라이센스 효력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직무 역량이에요. 네가 실제 어떤 걸 공부를 했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 성취를 했는지 성과표를 보겠지, 그지? 그래서 정말 이걸로 해서 내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 직무 역량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영군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윤정 씨 같은 경우도 이미 사회 경험도 있으실 텐데 진짜 이제는 내하고 잘 맞는 직무를 좀 찾으셔서 방향을 조금 설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국내 취업의 방향성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취업이 어려워요. 그냥 해외 취업이라고 그냥 덜컥 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오늘 또 2026년도 채용 트렌드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과거에는요, 무엇을 공부했는가? 네 어느 대학교에서 어느 전공이야? 전공이 뭐야? 이거에 포인트를 많이 줬거든. 근데 지금은 뭐야? 그래서 너는 어떤 환경에서 뭐 해봤는데? 나는 대학에서 이 전공을 했었는데, 연구실에서 이런 실습을 해봤어요. 나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실무 능력에 증명하지 못하고요. 조직 적응력, 협업 능력은 스펙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은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리해야 되는 건, 예, 경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경험 정리. 네, 경험 정리를 네,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은서 씨 어서 오세요. 카메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하영 씨 다시 들어오셨네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지금 기업들은요, 해외 기업도 똑같아요. 해외 기업도 거의 유사합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죠. 예, 국내 해외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할까요? 해외 취업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예, 언어가 가장 많이 걸려요. 쌤, 지난주인가요? 싱가포르에 취업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쌤 제자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취업한 지 한 1년 정도 된 친구도 아직도 그래요. 쌤 영어 때문에 미치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당장이라도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고요. 스킬,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겠고요. 당연하죠. 그죠? 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제자 중에서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해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계 회사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싱가포르로 진출을 한 거야. 싱가포르는 그게 장점이잖아. 그죠? 다인종 다문화국가. 전 세계의 다 글로벌 기업들이 다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고 또 좋은 대학에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의 캠퍼스도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GDP 넘버 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예, 우리나라 서울만 해요. 국가 크기는. 근데 GDP가 엄청 높죠. 근데 쌤 제자가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본 회사에서 근무를 근데 그 회사에 직원들이요. 내셔널러티,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10개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10개 국가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요. 예, 해외 취업도 그렇고 요즘 국내 기업도 많이 그렇게 돼요. 국내 기업들 역시나 지금 한국의 인재들이 젊은 청년들이 좀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 인력들을 자꾸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뭐 지방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인구 소멸,
청년 인재 유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자꾸 외국 인력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들어간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게 돼버려도 웃긴 건 뭐야?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외국 인력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다문화 경험이 꼭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신입이나 경력 경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고요. 중요한 겁니다. AI 활용 능력.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더 전 세계에서 AI 활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서 우리가 2위 차지해요. 대한민국이. 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스스로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많은 걸 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재 2026년도 채용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학점, 토익 성적, 뭐 전공 자격증 뭐 이런 걸로 본다라면 지금은 어떻게? 실제 어떤 경험을 해봤는지. 그래서 준현이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발표하는 거, 뭐, 레포트 제출했는 것들,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동아리 활동하는 것들,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 뭐 여행 가는 것들, 알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내 AI에다가 다 기록을 해. 제일 좋은 건 블로그라든지 SNS에 기록을 해놓으면 제일 좋아요. 쌤 같은 경우도 쌤 SNS에 매일매일 하는 활동들을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입사 지원서, 자소서 쓰거나 이럴 때 다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보통 요즘 많이 쓰시는 게 여러분들 노션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노션으로. 노션 아시죠? 노션에다가 내가 했던 경험들 일기 쓰듯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거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좀 할 때마다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적응을 해 봤는지에 대한 경험,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어떠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봤는지 그리고 글로벌 다문화 경험. 우리 중현이 같은 경우는 시립대학교 다니니까 국제교류처에 가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하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국인 유학생들하고의 교류가 만들어지니까 글로벌 다문화 경험을 거기서 쌓을 수가 있어요. 굳이 큰 돈 안 들이고 해외 꼭 나가라는 법은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으시면 되고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스펙 나열하는 거, 전공에 너무 집착하는 거. 그래서 전공도 필요하고 부전공도 필요하고 복수전공도 괜찮아요. 그리고 꼭 내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직무, 내가 지원하는 산업 직종에 회사의 산업 직종에 맞는 교과목 수업들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쌤한테 제가 카톡 하나 읽어드릴게요. 좀 얼마 안 됐어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저한테 오늘 제가 멘토링 했던 청년이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제가 엑셀 파일을 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야에 맞는 requirement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예, 부족하더라도 도전해 봐야죠. 도전 안 해보고 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취업 시장에서는 해외 취업도 똑같아요. 국내 취업도 똑같고요. 자꾸 찔러봐야 돼요. 예. 뭐 떨어진다고 해서 자존감 뭐 바닥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불합격을 해봐야지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 하나 메모해 놓으시거나,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또 영상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다시 한번 더 영상 리뷰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도 조금 더 채워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통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작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250만 원짜리 인생이 될 것이냐, 350만 원짜리 인생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하냐면, 국내 기업, 그죠?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원하게 만듭니다. 예. 어디든지 합격하면 돼요. 합격하고 나서, 조건 보고, 뭐 연봉은 얼마나 주는지, 또 직무는 어떤 건지, 내 미래 성장 발전성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 내려서, 그때 고용계약서 쓰면 돼요.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단정 짓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듣고 이런 방향을 조금 설계해 보시면 좋습니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냐면, 준현이는 아직 나이가
20살이니까 나중에 사회 진출하려면 시간이 남아있잖아. 저희가 보통, 여러분, 취업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취업 진로 직무 심층 컨설팅에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는데, 우리 중형군은 C 타입을 하시면 좋아요. 중이나 이건 뭐냐면, 쌤, 저 테슬라 가고 싶어요. 쌤, 저 SK 하이닉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쌤, 저 아마존 가고 싶어요. 이런 케이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목표 기업을 먼저 잡는 거예요. C타입은. 시간이 좀 많은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저학년들. 목표 기업을 한 개만 뽑지 말고 여러 개를 뽑아. 그리고 목표 기업을 분석을 해. 그리고 지금부터 내 목표 기업을 가기 위한 학교 생활을 설계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이게 C타입이에요. B타입은 뭐냐면요. 발등에 불 떨어진 친구들. 나 졸업도 했어. 나 이직 준비하고 있어. 나 졸업도 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채용 기업을 계속 채용 공고를 보면서 내하고 크로스 매칭을 시켜서 지원하는 케이스고요. A타입은 뭐냐면 제가 늘 다 추천해 드리는데요. 성량 분석.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전공이 회계학과예요. 회계학을 전공했고, 당연히 회계학을 했으니까 회계사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인턴십, 취업,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예,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회계사로. 예, 근데 그만뒀어요. 그렇잖아. 고등학교 때 취업 진로 직무 전문가들한테 진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상담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공과 대학을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카운셀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 성적에 맞춰서 가요. 중요하나 맞지? 그죠? 예, 이게 문제예요. 저 역시나 그랬어요. 쌤도 똑같이 성적에 맞춰서 회계학과를 갔는데 몰랐죠. 그냥 우리 보통 카더라 통신이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회계학을 전공하면 당연히 회계사 해야 되고 회계법인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내하고 맞지 않은 거야. 그 사이에 제가 우연하게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저 즐기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배는 고픈데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봐. 근데 즐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성량 분석해야 돼요. 성량 분석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수압 분석하시면 돼요. 수압 분석. 예. O하고 T는 하지 마. S하고 W만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S죠? 스트레스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거를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반대로 W는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멍 때리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한국은행에서, 은행에서 일했어. 맞을까, 맞을까? 안 맞겠죠? 예,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내가, 어, 좋아하고 잘하고 행복한, 일을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우선적이에요. 이걸 찾아서 해외 취업까지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어때요? 재밌겠죠? 그죠? 해외에서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저한테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돼요. 오늘도 실은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를 하고 있는 36살, 37살 됐는 청년, 또 26살인데 호주 워킹 할리데이를 퍼스트 비자 받고 이번에 세컨 비자 받아서 얼마 전에 또 출국한 친구를 제가 멘토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 쌤이. 왜 워킹 할리데이를 가냐고. 워킹 할리데이는 난 프로페셔널 잡이에요. 자, 입장 바꿨습니다. 입장 바꿔봐요. 우리 박중현 회장님이 한국인을 채용하고 싶어. 신입사원을 뽑고 싶어. 근데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친구를 뽑고 싶은 거야. 근데 A라는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1년을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싱가포르는 인턴십 비자라든지 워킹 비자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모두 다 취업 비자를 다 받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취업 비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1년을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친구는 호주 워킹 할리데이로 1년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박준현 회장님 누구 뽑겠습니까? 그지? 어, 전자. 그렇죠. 워킹 할리데이는 난 프로페셔널 잡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아까 그 호주 5월 간 친구한테. 그 친구는 호주에, 둘 다 호주,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랬어요. 호주에 가면요, 워홀로 가면 우리가 주로 한국 애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육가공 공장, 농장, 그죠? 뭐, 레스토랑, 뭐, 식당, 한국 식당, 마트, 뭐, 이런 데서 일을 해요. 그러면 한국보다 시급이 높아요. 그런데 물가는 어때요? 물가도 한국보다 높아요. 그럼 잘 봐봐. 호주에 인종차별이 있다, 없다? 호주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한국 애들이 호주를 워홀로 가면 외노자가 돼버려요. 한국이 지금 그렇잖아. 한국도 그렇잖아.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봐봐. 다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애들 막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하기 싫으니까 외국인 애들이 일 시키는 거예요. 호주 오홀 가도 똑같아요. 워킹 홀리데이 가도 똑같습니다. 예, 그 나라 애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우리 한국 애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라고. 음. 이번에 다 디즈니 크루즈, 승무원 채용 과정에 지원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예, 굳이 그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그죠?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날려먹었어. 주식을 해서 날려먹거나, 그죠? 예, 요즘 뭐 전세 사기를 당하든, 뭐 돈을 1억을 날려먹었어. 돈은요, 또 벌면 돼. 그지? 근데 시간은 또 벌 수 있을까? 하영 씨, 우리, 뭐야, 은서 씨, 윤정 씨, 우리 중현이 보니까 부럽지 않아요? 20살. 그죠? 저도 부러워요.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이 해외를 가더라도 내 미래 직업군 설계하고요. 내하고 잘 맞는 직무 방향성 설계하고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곳,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자, 요거 캡처 뜨세요. 요거 하나 캡처 떠놓으세요. 예, 캡처 하나 떠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바꿀 겁니다. 강의 자료 바꿀게요. 잠시만요. 강의 자료 바꿀게요. 음, 제가 강의 자료를 다른 강의 자료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해외 취업의 강의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이시죠? 이제 해외 취업 쪽 들어갑니다. 앞에 내용도 그냥 다 빼고요. 이제 해외 취업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K무브입니다. K무브. 들어보셨죠? 코리안 뉴스 무브먼트.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대한민국 청년들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해외로 가서 최소 1년 이상, 최소 1년입니다. 1년 이상 경험을 만들게 해주자라고 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일단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해외 취업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취업은 이 K무브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예.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은요, 우리 중형군 같은 친구들도 많은데요. 누가 많으시냐면, 즉, 대학교 재학생들도 많아요, 요즘은. 근데, 실제 많으신 분들이, 전문대학교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실제 취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어, 취업하고 나서,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야근에 상사 눈치에 실적 스트레스에 완전 미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월급은 얼마야? 200만 원대예요. 어제 뉴스인가? 몇 년을 공무원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실제 월급 받았는데 140만 원이 돼.
가능해요,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코로나가 바뀌면서,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요.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 대학생들이 어마무시하게 지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형군. 이제 20살이고 대학교 1학년이야. 갑자기 왜 해외 취업? 근데 우리 중형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중형군이 올바른 거예요. 지금 트렌드로 보면. 과거에는 제가 1학년들이 들어오면, 야, 가서 놀아, 놀아, 놀아.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예,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설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근데 얼추당토 않게 그냥 어영부영 그냥 시간 보내다가 4학년 돼버리면 발등에 불 떨어져요. 쌤, 우리 디아펙스 글로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네, 이제 막 4학년 됐고 졸업했는데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허덕이는 친구들이 저한테 멘토링 신청해서 제가 무료로 다 멘토링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후기 써준 거예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전공별로 해외 취업 선호도를 저희가 늘 매년 분석을 하는데 예체능 계열들이 가장 많습니다. 뭐 디자인 전공자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영 씨 디자인 관련들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상학과 전공자들도 있고 시각 디자인도 있고, 뭐 또 사회복지학도 있으시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런 친구분들이 가장 많고요. 상경계열, 그 다음에 어문학부. 요즘은 이공계열 전공자들도 꽤 많이 가십니다. 해외 취업을 하시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파일을 또 홈페이지로 하나 넘어가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또 바꾸겠습니다. 음, 실제 해외 취업 가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 모으려고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돈 모으려고. 네, 네. 제 제자예요. 디즈니 크루즈에서 2년 근무했어요. 네, 그래서 총 12개의 자격증도 땄고요. 보세요. 돈을 이만큼 벌어놨어요. 네, 25살에 갔는데. 대박이지, 준현아. 그죠?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시 화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면 뭐 잘 가야 돼. 잘 가야 됩니다. 근데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뭐 급여가 높고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해외는 뭐가 있냐면 좀 그런 거 있죠. 그 오버타임 페이. 그러니까 근무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잖아. 근데 외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분야에 잘한다면 그 분야에 전문가를 만들어줘요. 그게 조금 차이점이고요. 요즘에는 이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취업 전망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학교 재학생들이거나 사회 초년생들은 스펙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국가들은 보통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호주 안 되고요. 캐나다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동남아가 많은데 요즘 동남아가 많이 떠요. 어디? 싱가폴이 많이 뜹니다. 싱가폴. 싱가폴 쪽이 많이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들도 꽤 많고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재밌는 건 취업 준비생 10명 중 9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합니다. 실제 뭐 통계 결과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케이블 영상이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2013년도부터요, 대한민국, 뭐 10년도 더 됐죠, 그죠? 예, 그때부터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를 모두 다 선정해 두었고요. 이 10개 국가에는 K-무브 센터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호주는 안 돼요. 호주는 비자 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요즘 잘 안 돼요. 여러분, 캐나다 있나요? 캐나다 없죠? 그죠? 캐나다 없죠? 예. 왜 없냐면, 캐나다가 땅덩어리는 큰데요. 땅덩어리는 미국만큼 넓잖아, 그죠? 근데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캐나다의
거주하고 계시는 워킹 할리데이로 가 계시는 분하고 제가 온라인 멘토링을 해드렸는데 그분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 캐나다 많이 안 좋을 건데? 했더니, 쌤 괜히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1위는 미국이에요.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국가 1위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 2위가 싱가포르예요. 가장 안전해요. 예, 미국보다 더 안전한 건 싱가포르예요. 예, 물론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싱가포르 가라고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유는요. 미국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처음부터 취업 비자 H1B 미국 취업 비자가 H1B라는 건데 트럼프가 이 얘기했죠. 예, 10억 내놔라 그랬죠. 트럼프가. 그죠? H1B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J 비자를 받아서 갑니다. 인턴 비자를 받아서 가서 거기서 트랜스퍼가 돼요. 취업 비자로 간다라든지 취업 영주권으로 간다라든지 이 비자로 트랜스퍼가 되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2007년도 싱가포르 정부의 노동청에서 개정안으로 인해서 5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만 18세부터 모두 다 취업 비자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에 한 남자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자기도 싱가포르 취업을 하고 싶대. 그래서 왜요? 했더니 여자친구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네, 근데 제가 물었어요. 여자친구 그러면 비자가 뭐야? 라고 했더니 인턴 비자를 가지고 있대요.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예, 사기입니다. 잘못 간 거예요. 싱가포르는 인턴 비자가 있는데 한국 애들은 인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베트남. 베트남 너무 뜨죠, 그죠?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이 가시냐면, 우리 중년이나 이런 분들은 못 가세요.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경력자들이 가셔야 됩니다. 영어가 가능하고요. 예, 영어가 유창하게 가능하신 분들. 예, 경력자들이 가서, 왜냐하면 베트남을 가시면 한국 분들은 중간 관리자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소한 경력이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홍콩은요, 영어도 하셔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오케이. 중국어가 필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IT 직무 분야로만 가셔야 됩니다. 디자인 안 돼요. UI, UX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JLPT가 또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독일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워킹 할리데이로 가서 돈 벌고요. 어학 공부하고요. 예, 그리고 대학원 진학하고요. 대학원 들어갔다가 그 다음 취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스트리아 서비스 산업밖에 없습니다. 카타르 항공 분야, UA 영어 필수, 영어가 좀 상급 정도 되셔야 돼요. 됐죠? 됐죠? 이게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의 특징들입니다. 제가 지금 요약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 쌤이 얘기했던 이 모든 국가의 특징들은요, 제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방송에서 이미 방송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멘토링 할 때 요청하시면 제가 개인 카톡으로 방송 영상들을 국가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영상들을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부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해외 취업 통계입니다. 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더 많이 늘어나세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이 해외 취업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해외 취업 필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찍어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 갈래? 진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중요한 1학년 1학기 마치고 빨리 군대 가. 그리고 빨리 군대 갔다 오고 나면 1학년 2학기 복학하기 전에 호주 워킹 할리데이 한번 갔다 와. 그리고 2학기 복학하고 호주 워킹 할리데이 1년 안 채워도 되니까 그리고 1학년 2학기 복학하고 2학년까지 다니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시립대학교에서 보내주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무료로 한번 갔다 와. 그리고 2학년 마치잖아? 그때 미국에 휴학기 내고 1년 동안 미국 기업에 인턴십 갑니다.
음. 그리고 1년 갔다 오고 나서 3학년, 4학년 됐지? 그때 국내 취업하든 외국계 기업 취업하든 해외 기업 취업하든 그때 다시 하면 돼. 이게 쌤 아들한테 가르쳐 준 전략. 이게 돈 안 쓰고, 돈 안 쓰고, 시간 안 버리고, 딱 아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나 열정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짧게 걸리시는 분들은 뭐 한두 달 만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제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틈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어학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성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1번, 스펙을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1번.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갖기 위해서 대학교 재학 중에 휴학기를 내거나 졸업하고 나서 한 최소한 1년 정도에서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한국의 경력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 최소한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경력 쌓고 한국 들어오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진학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대학교 졸업했는 거 가지고 전 세계에서 내밀 수 있을까 없을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졸업하시고 전문 학사를 하셨는데, 해외에서 편입을 하고, 해외에 있는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 해외 취업을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유학원을 통해서 가면 처음부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가 정보도 잘 모르니까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국가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근처에 있는 기업에 인턴하고 취업으로 가서 돈도 벌고,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뭐해? 직접 학교에 가서 입학 상담도 받아보고 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대학원이나 편입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번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한국이 싫어서 이민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한국 살기 싫어요. 네,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5번 아까 뭐라 그랬죠? 돈 벌고 싶어서 돈을 좀 모으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주 5월 가는 거 돈 많이 못 모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이런 돈을 좀 모아서, 아까 우리 쌤이 보였던 쌤 제자, 그죠? 한 1억 모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해외 취업을 가시려면 미래 직업군과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외에 있었던 경험들이 나중에 내 미래에 도움이 되셔야 돼. 플러스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시는데 전공이 뭔지, 경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전공, 뭐 복수 전공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요. 어학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보통 지금 크루즈 승무원 진행도 어떻게 하냐면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영어 레벨 테스트를 무료로 해드려요. 그래서 영어 어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보고 저희가 부족하시면 좀 준비하는 방향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쌤, 저는 어디 가고 싶은데요. 어느 국가 가고 싶은데요. 오늘 쌤한테 연락 온 친구가 아일랜드 가고 싶대요. 아일랜드 가고 싶대요. 근데 아일랜드가 쉽지 않아요. 아일랜드 아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유망 국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예, 잠깐만요. 네. 아무튼 그래서 희망 국가도 좀 선정하셔야 되고 각 국가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크레스 체크하셔야 되고요. 실시간 채용 정보도 보셔야 됩니다. 자, 잠시 끊겠습니다. 채용 정보 보여드릴게요. 네, 채용 정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바꾸겠습니다. 제가 쌤이 요즘 저희가 조금 바빠서 채용 정보 많이 못 올려드리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글로벌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용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뭐 디즈니 거도 올라와 있고, 뭐, 그죠?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있고요. 뭐, 그죠? 제약회사도 있고요. 예, 여기 쭉 보시면 실시간 채용 정보입니다. 실제 이 채용 정보는 한국인을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쌤한테 연락이 온 곳들이에요. 뭐,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도 있고요. 싱가포르이 지금 많습니다. 네, 싱가포르이. 그래서 여기 보셔서 싱가포르 채용 정보, 실시간 채용 정보를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 채용 정보를 좀 보시려면요. 어디 가시면 되냐면 월드잡 플러스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채용 정보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꼭 사람인이나 자코리아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채용 사이트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원하지 마세요. 예, 검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고 난 사례들이 많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청년이 해외 취업이라고 지원해서 어디 갔죠? 캄보디아에서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왔죠. 이런 사고들이 꽤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실은 아일랜드 가고 싶다는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일랜드는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으니 처음으로 해외 취업 가는 거니까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안전하게 먼저 갔다가 최소한 1년 정도 경험 쌓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아일랜드로 가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게 교수님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돈 받아야지. 돈 받아야지. 우리나라에서 얼마 주죠?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정부 정책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세요. 만 18세부터 만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최소 1년 기준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보통 해외 취업은 고용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1년이에요, 최소. 싱가포르는 최대 2년까지도 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워킹 할리데이 비자가 아니라 인턴십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취업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는 출국하고 나면 출국 후 1개월 뒤에 250만 원, 6개월 뒤에 1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12개월 채우면 150만 원에서 세번에 나눠서 네, 개인 통장으로 다 넣어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해외 취업을 하시면 여러분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1번. 자, 입장 바꿨습니다. 우리 박중현 회장님, 오늘 얼굴 보여주시는 분이 중현이밖에 없어서, 어, 중현이가 미국에서, 싱가포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회장이야. 기업의 대표야. 그럼 한국 사람이 필요해. 그지?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필요하면, 어, 나 한국 사람이 좀 필요한데 채용 공고를 사람인이나 자코리아나 워크넷에 올릴래? 아니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검증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올지 말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필터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사람들 채용을 할 때는 한국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디즈니 크루즈사 채용권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35개사 크루즈 승무원, 한국인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플러스 아센 국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1차 채용 필터링을 쌤이 해요. 그래서 쌤이 요즘 바빠요. 예. 다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원을 하시면 먼저 제가 사전 인터뷰부터 시작해요. 지원 자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접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서까지 써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우리 박준현 사장님이 대표님이 어떻게든 한국인을 한 명을 소개를 받았어 A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괜찮아. 면접도 봤어.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냥 박창규라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 치자. 중현군. 그러면 박종현 대표님, 박창규라는 사람은 한국인이잖아.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려면 뭐가 필요해? 비자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비자를 발급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보증도 서줘야 돼. 같이 일 안 해봤는데, 돈도 줘가면서, 돈 들어가면서 보증까지 서줄래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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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입장 바꾸나 봐요. 이 K무브 사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 해당 국가의 비자 비용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민국 서류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 부담하는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실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만든 게 이 2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500만 원이에요. 그죠? 항공권도 들어가줘야 되죠.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다음 중요한 건 희망 출국 시점이에요. 중형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이다 보니까 아까 쌤이 알려준 대로 쌤 저 2학년 2학기 마치고 갈래요. 한 1년 정도 휴학기 내고 인턴십을 한번 다녀올래. 해외 인턴십. 그죠? 쌤이 지금 쌤 아들들한테, 20살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면 우리한테는 약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을 거야.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그치? 그 시간 동안 우리 뭐 할 거야? 영어 준비하고, 또 뭘 할지 막 찾아보고, 나의 꿈의 기업을 찾아보는 거야. 그죠? 꼭 그 기업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 기업이랑 연관돼 있는 관련 기업에서 최소한 1년 정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면 되겠지.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왜 하영 씨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몇 월이에요? 지금 몇 월이에요? 6월이죠. 7월이죠. 그죠?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요. 요건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 쌤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기 있잖아. 그죠? 현재 시점이잖아. 현재 시점이야. 그러면 해외 취업 가고 싶어. 그래, 해외 취업 접수해. 접수만 해요. 접수. 그러니까 국가가 선정이 돼야 되겠지. 국가가 선정이 되고 나는 어떠한 산업 분야로 가겠다라고 해서 접수만 시켜. 접수하는데 돈은 한 500불밖에 안 들어. 접수만 해놔. 그리고 나서 레주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서류들 막 준비하는데 우리 뭐 걸려요? 네, 뭐 걸려요? 2026년도 하반기 공채가 딱 걸려요. 해외 취업을 접수하면서 레주메를 해당 국가에 보냈을 거 아니야, 그죠? 인민국 노동청에 보낼 거란 말입니다. 해당 국가의 기관에 보내면, 아니, 이 하반기 공채에 우리 외국계 기업에도 지원하면 안 돼? 그리고 이미 우리 뭐 했어요? 취업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 다 했잖아. 쌤이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 뭐 해?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도 지원해보고, 대기업도 지원해보고, 중견기업도 지원해보는 거야. 해외 취업은 접수를 해놨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한테 맞는 기업을 추천을 해줘요. 나한테 맞는 기업을. 그러면 우리는 분석해서 면접 보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 가냐면 이때 가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쌤이 아까 작전과 전략이라 그랬잖아. 지금 해외 취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교 졸업 예정자이거나, 즉 4학년 2학기에 이번에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계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출국하기 전까지 뭐 해? 영어도 준비하고, 뭐 필요하시다면 자격증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요렇게 짭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멘토링 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맞도록 쌤이 설계를 해드릴게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돼요. 스펙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과 다르게 해외 기업들은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좀 우리 중현지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한 인턴으로 다녀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준비 과정을 걸치고요. 중현이 같은 경우는 보통 1학년들이 지원하면 보통 2학년 2학기 마치고 나가는 플랜으로 저희가 준비를 쌤이 준비하는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또 나오죠. 진로. 취업에서 진로는 산업 분야예요. 저는 자동차 산업 분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조선 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건축 관련된 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거기서 어떠한 직무를 하겠다라든지 설정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어학 능력 키우셔야 되고요. 취업 준비 서류 중요합니다. 레주메, 커버레터, 레퍼런스 레터, 레코멘데이션 레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기술서,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 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한 번 준비해 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도 도전하고 해외도 도전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정보와 지식들은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굳이 돈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최소 1년 정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친구들, 국내 취업으로 하시는 분들, 또 싱가포르 갔다가 미국 가는 친구들 있어요. 또 미국 갔다가 싱가포르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독일 가는 애들도 있고, 국가를 바꿔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울대학교 애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해외 취업반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해외 취업반이 있어서 그 반 같은 경우는 해외 취업을 통해서 나중에 글로벌 창업을 하는 목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선배가 알려주는 해외 인턴, 해외 취업 잘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여기 있네요. 그죠? 2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맞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500만 원. 그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일반적인 사항들이고요. 오늘 멘토링에 참가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뭘 해드리냐면, 디아펙스 글로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리더십 교육 과정을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진행하고요.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디아펙스 글로벌의 교수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리더십 강의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참가하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무료. 외국 애들은 돈 내고 들어오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 제자기 때문에 다 무료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저녁에 이렇게 글로벌 리더십 강의를 좀 들으세요. 해외에 있는 대학의 교수진들이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 뭐 영어를, 뭐 계속 하시다 보면 영어도 많이 늘 거고요. 예, 리스닝도 많이 되실 거고, 좀, 뭐랄까, 좀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료로 제가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 꼭 참가하시면 되고요. 좀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아마 지금 카톡이라든지 문자 다 연결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강의 참가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참가하신 분들은 저희가 멘토링을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아, 쌤, 저는 이런 곳에 좀 가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멘토링 할 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늘 문자 받았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1대1 멘토링 잡아드릴게요. 중현이는 다음 주에 하자. 중현이는 그냥 중현이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좀 다음 주에 해서 쌤 방향을 좀 잡아줄게요. 됐죠, 여러분? 자, 궁금한 질문 사항 받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네, 남겨주시고요. 없으면 마무리할 겁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네, 보통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어, 그죠?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멘토링 할 때 궁금한 사항들 얘기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 많이 찾으셔서 나중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